6일 저녁 서울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서 30여 명의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고 하루 전 경기 의왕시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작업 도중에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연이은 철도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무궁화호 탈선 사고로 승객들이 다쳤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전동차 운행이 좀 중지가 돼서 이후 탑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현재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예. 복구 이후에도 이제 사고 여파로 열차 지연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지금 정상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상당한 복구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사고 원인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사고는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 고개를 좀 갸우뚱할 정도로 아하. 원인 파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이게 선로의 영향이나 차량의 영향, 신호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조사가 나와봐야 안다는 거네요. 네네. 네. 자, 어쨌든 탈선 사고가 지금 올해 들어서만 10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열차의 탈선 사고가 두세 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승객이 없는 차량 기지에서의 탈선 사고까지 이제 포함해서 네. 10여 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탈선 사고는 이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 발생하면 정말 큰 재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은 횟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보통 탈선의 원인이 어떤 원인이 가장 많은 겁니까? 이게 한 대의 열차가 이제 운행하기 위해서는 네. 그 철도 내 다양한 업무 간의 이 협업과 소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 사고가 보통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야 되고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어쨌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음흠. 보통 이제 이 시스템에 이 붕괴됐을 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선로나 차량, 신호, 그다음에 그 인적 오류 다양한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음흠. 그 항처리 조사 결과도 이제 수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사고도 지금 말한 것처럼 시스템이 붕괴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이제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자, 근데 이제 이 사고 바로 전날에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철도공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오봉역이라는 곳이 네. 그러니까 화물 열차, 화물 차량을 이제 연결하고 분리해서 열차를 이렇게 조성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 해당 이제 수송원이 열차의 이제 진로를 잡아주는 선로 전환기를 이제 취급을 하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제 반대편 선로로 이동 중이었는데 네. 이게 선로 전환기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인지를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옆선으로 차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하. 다른 선로로 가고 있었는데 그 선로로 차가 뒤에서 이제 덮친 상황입니다. 선로를 전환했기 때문에 다른 선로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갔는데 전환이 네. 안 되고 뒤로 치였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선로 전환기에 지금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 사고 발생 수시간 전에도 그 지역 이제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이제 선로 전환기가 오작동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물론 이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해당 선로 전환기가 정말 작동을 안 한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9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 지금 벌써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요. 예.
그러니까 9월뿐 아니라 3월달, 그다음에 7월달에 이제 중랑역에서 9월달에는 이제 정발산역에서 이제 스크린도어 그 점검을 하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이게 다 어쨌든 열차에 치이는 사고, 끔찍한 좀 사고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쨌든 굉장히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심취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코레일이 아마 이 불과 사고 이틀 전에 중대재해 예방책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사고가 났던 오봉역은 예. 철도에서 이 전체 화물량의 한 36%를 차지할 정도로 물동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 규정상에는 2인 이상이 이제 한 조를 구성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워낙 이곳에 업무량이 많고 노동 강도가 높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3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날은 또 2명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뿐 아니라 전국에 사실 이런 곳이 수백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예. 네, 저희가 매년 정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정부는 뭐 방만 경영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이제 인력을 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라라고 네.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주 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엄영소 국토부 2차관인가요? 이 사고 발생 네. 원인을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노동자한테 좀 책임을 돌리는 발언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가 좀 떠올랐거든요. 예. 이게 참사의 원인을 마치 일선의 이 작업 경찰들한테 돌렸던 정부의 좀 태도랑 좀 오마주가 됐었고요. 예. 당시 이태원 파출소에서 사전에 이제 병력 증강을 요청했는데 이게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네. 저희도 사실은 이런 위험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인력 충원 등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다 번번이 좀 묵살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람을 더 줄여야 한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 코레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작 바꿔야 될 거는 이 국토부와 기재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는 사실은 정부거든요. 예산과 인력과 전부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고 원인의 진짜 이 몸통은 정부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고강도 개혁 이후에 민영화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는데 앞서 철도 노조가 민영화 3종 세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토부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빌미로 철도의 관제권과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관제권과 이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공단으로 넘기면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이거는 사실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좀 사전 포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국토부가 입버릇처럼 이게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간 운영사가 철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관제권이나 시설 유지 업무 보수를 공단으로 넘겨야 이 민간이 진입하는 이 장벽을 좀 제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혀 안전 대책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하나는 차량 정비를 이제 국토부가 올해 민간 제작사에게 좀 위탁하겠다. 차량 정비 이렇게 정책을 좀 발표를 했어요. 예. 차량이 보통 새로운 차량이 도입되면 저희가 코레일에서 정비를 다 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각종 하자를 발견하고 뭐 보수하고 근데 제작사가 정비를 하면 앞으로 이 제작 결함을 은폐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코레일뿐 아니라 다른 지하철 운영사들도 이게 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철도 안전을 역행하는 저희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민영화 아니면 저희는 설명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코레일하고 노조 측이 임금 교섭도 지금 4월부터 진행 중인데 이게 입장 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임금과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 협약이라는 게 2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4년째 지금 갱신을 못 하고 있어요. 예. 단순히 뭐 월급을 올려달라 뭐 이런 요구라면 저희가 대화를 통해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조합원들이 계속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 임금이나 이런 인사 제도들을 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하자. 예. 그래서 뭐 공사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섭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대화로 좀 풀 수는 있겠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재부나 국토부가 계속 이제 인력을 줄이라고 하고 있고 철도 민영화 지금 어떻게 추진할지 지금 골몰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매년 뭐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다가는 사실 국민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 안전을 사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도노조 김신욱 정치실장과 함께했습니다.